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왔습니다. 송승준님이 팀장님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철학책이나 주로 어떤 서적을 많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책을 볼 시간이 있어야 보죠. 근데 그거는 핑계고 사실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려면 하지 다. 그래서 근데 요즘 보는 책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한 2권 정도 빼와 봤어요. 책장에서. 사실 사실 이북을 더 많이 보는데 요새 얘는 이북이 없었어요. 제가 살 때. 그래서 요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요 책 창업국가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여러가지 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을 볼 때 한 가지 측면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책 하나를 볼 때 주의사항이 그 사람의 해석과 논조로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실 때는 항상 다른 영상이나 다른 논조로 말하는 그런 그 다른 해석이 있는 그런 책도 같이 보시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개발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개발자는 코드를 최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은 필요성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이제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성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한 나라의 해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요걸 읽는 이유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팀노바 팀원들이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고 그래서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학생으로는 안 봐요. 나중에 정말 크게 될 사람들이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가치를 알고, 이 친구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애들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 미처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이제 못 보는 그런 지식들을 제가 전달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쥐락펴락하는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유대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장악을 했는데 그들의 인구 비율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밖에 안 되는 그 어떤 종교 그 집단이 어떻게 미국 사회를 그렇게 쥐락펴락 하는 걸까? 여러가지 객관적인 증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내는 정치 후원금이 그 모든 단체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에이펙이라고 해서 그 단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어떤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그 회의가 있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APC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기부하는 정치 쪽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서 이제 그런 그 국가에서 왜 미국이 얘네들이 그 로비를 존나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가끔 막 백린탄인가 그거 썼다고만 나오잖아. 그거에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 찾고자 했던 땅이 2000년 전에 그 성지가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미국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후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부 방식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나 궁금해서 일단 요즘 이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저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게 근본적인 건데, 부의 역사라고 요 책이 있어요. 요거는 한 요 정도까지 밖에 못 읽었어요. 지금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한 요 정도 남았어요. 남은 게 이만큼이야.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거를 보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뭐 국부론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케인즈 학파랑 지금 그 애덤 스미스 학파가 있는데, 두 학파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근대사 있잖아요. 근대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사도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했는가, 우리나라는 왜 이념 전쟁을 했는가,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약간 그 마르크스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라고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 칼 마르크스가 쓴 그런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좀 다들 좀 어렵게 써있어요, 그런 책들은. 근데 요런 책들은 그렇게 어렵게 써있진 않아요. 재밌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봤던 책 중에 괜찮았던 책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되나 싶은데, 저는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 책장에 있는 것 중에 다중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저런 책도 있고, 근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책도 보고, 오히려 약간 기술서적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몇 개 샀어. 그래도 몇 개 알려주려고 몇 개 샀어요. 몇 개 샀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 쪽에 근본서적 같은 경우는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공부 많이 한 게 뭐 운영체제 쪽, 운영체제인데 그 인베디드 쪽, 뭐 이쪽 좀 공부했었고, 뭐 이것저것 공부 많이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끌리는 거 보시는데, 근데 그 질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왜 우리 학생들한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개발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개발자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나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즉 필요한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고, 그런 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자본가들이 부를 축적해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느낀 게 인간이라는 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 분야를 막론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명품에 대한 서적, 이번에 알렉산더 맥퀸인가 그거 관련 책 막 나온다 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왜 각광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이고 전문직이고, 그 와중에도 유난히 그 각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철학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방향성을 고스란히 학생들이 이렇게 딱 확 이렇게 묻더라고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떡에 이제 콩고물 묻히듯이 이렇게 제가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묻진 않아도, 그 떡에 인절미 콩고물 같은 거 묻히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아는 게 많아야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책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그걸 이해해야 좀 근본적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 주로 제가 응용 2단계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기초 때도 청강 가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기초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약간 후회될 때 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수업 외적으로 막 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응용 2단계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왜냐면 내가 전문가로서 발을 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아예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잘 다져 놓으면 학생들이 좀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걸 떠나서 꿈도 커지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그냥 직업이나 하나 이제 얻으려고 이제 굽신굽신 하면서 오던 애들이 굉장히 꿈을 크게 꿔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료하고 이제 그 회사들의 그 찬사를 받으면서 이제 구직이 됐을 때 그 애들의 표정은 너무 보면은 되게 좋아요. 저는 그 맛에 이걸 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그 이후에도 회사에서 잘하고 이제 특강 같은 거 오잖아요. 수료자들이 이제
회사에서 한 3, 4개월 일하고 요새 수료자들이 많이 특강 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수료자들 특강 3월 10일인가? 잠깐만요. 제가 아무튼 그 블로그 가면 공지가 있어요. 근데 그 특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된 특강은 아닌데 나중에는 진짜 수료자 특강 공개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희 연봉이랑 회사명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나 웨이팅 하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좀 오래 되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아무튼 괜찮은 그런 어떤 영향을 주려고 이걸 보고요.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이거 방금 했던 거고, 설득의 심리학 이거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재밌어요. 근데 되게 좀 어렵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국부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태백산맥이라는 서적 있거든요. 이거 너무 길고 졸린데 괜찮겠어요? 태백산맥 이런 거는 전 다 봤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고, 차라리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추천드릴게요. 영화 이거랑 남부군이란 영화 있어요. 우리나라 약간 다른 이념과의 싸움? 근데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런 거 아니면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작해서 스탈린에 대한 전기들 있거든요. 스탈린에 대한 스탈린에 대한 서적을 보고, 왜냐면 우리나라 북한이 북한이 자기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서 러시아, 공산주의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에서 스탈린의 어떤 그런 총애를 받아야만 북한의 김일성이 대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렇게 승인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 같은 거에 대해서 스탈린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근데 스탈린을 알려면 사실 마르크스를 알아야죠. 되게 이념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공산주의는 이념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되게 멋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들 이제 수정 자본주의나 수정 공산주의, 수정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짬뽕이 됐어 지금. 그래서 뭐 스탈린에 대해서 알고, 또 뭐가 있지? 제가 이게 사회학과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근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아까 말한 부의 역사 이런 거, 뭐 창업국가, 뭐 이런 것들 좀 근본적이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책 말고도 되게 아직 사놓고 못 본 책이 좀 많거든요. 뭐 CEO의 서재 막 이런 책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거 말고도 교육 관련 서적들 좀 많이 보는데, 나름 보통 이제 이게 책을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10페이지 보면 좀 졸려서 한숨 잤다가 또 일어나 또 10페이지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지, 진짜 집중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서 영상을 활용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빠돌이에요. 저는 이제 어디서 어떤 다큐멘터리 나온다 그러면 돈 주고도 막 다 사요. 진짜 돈 주고도 다 사요. 내가 원하는 다큐멘터리면. 그래가지고 잘 소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 영상들 같은 경우는 애지간하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되게 많은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본 거 있으면은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그게 좀 아쉬울 정도로 되게 퀄리티 있는 다큐멘터리 해외에 진짜 많은데, 그거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뜨문뜨문 봐요 저는. 약간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해석하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쪽을 한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요즘 제 생각은 책은 깊이감 있는 그런 이해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은 큰 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쫙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유튜브 같은 걸로 쭉 이렇게 축약한 걸 본 다음에 책을 보면 쭉쭉 들어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제가 살다 책 추천하기 처음에는 개발 서적도 아닌데, 개발 쪽은 그냥 책 안 봐도 공식 홈페이지 가고 거기서 원하는 거를, 공식 홈페이지가 사실 책에 가까울 정도로 잘 써 있어요 대부분은.
그게 안 써있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고, 이제 보통 대형 프로젝트, 이제 근본적인 프로젝트는 공식 홈페이지 가면 꽤 잘 써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쪽에서 워낙 잘 써있고 개발자들이 서로 홈페이지로 주고받고 하는 문화가 강해서 이런 책으로 따로 봐야 되는 수준은 물론 좀 있긴 있어요. 그 어떤 특정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개 제 컴퓨터 관련 서적 중에 1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지금 집에 한 3권 정도 있어요. 옛날 집에 좀 더 있는데, 그 책 같은 거 보면, 이게 부분 다 쪼개서 보면, 인터넷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깊이감 있는 게 좀 더 있는 정도? 그래서 저자의 수준에 따라서 책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책도 개발 서적도 그냥 종종 사긴 하는데, 그래도 개발은 애지간한 어떤 개념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공부할 정도는 충분히 많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살고 있고, 우리가 왜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추천하고 싶은 게, 유대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5부작이거든요. 되게 길고 지루한데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요즘은 유대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고, 좀 종교적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기본 이념이랑 종교적인 거.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